자, 영어로 좀 방구 좀 낀다는 분들 꼭 문화와 관련성을 지적하죠. 영어를 배우려면 문화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요. 그러나 진화 심리학적 영어 습득은 문화와 관련이 없어요. 자, 우리가 북한 사람하고 우리는 문화가 다릅니까? 다를 수도 있죠. 꽤 많이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럼 대화가 가능한가요? 대화 가능합니다. 미국 사람과 우리가 대화 가능한 이유도 문화와 관련이 없어요. 사용하는 단어가 다를 수는 있죠. 그렇다고 북한 사람이나 우리나라 단어가 달라도 우리는 그냥 대화가 가능합니다. 스티븐 핑커 교수는 진화 심리학적 언어 습득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1994년 편엔 언어 본능으로 명성을 얻은 그는 언어는 인간의 본능이라고 주장을 하죠. 이거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바로 노암 촘스키가 했던 말입니다. 그가 언어를 본능이라고 보는 까닭은 첫째, 어린 시절의 의식적인 노력이나 교육 없이, 다시 말하면 뭐예요? 가르치지 않아도. 이게 중요한, 우리 영어학습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가르치면 안 돼요. 오히려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가르치는가? 그러면서 나오는 게 꼭 문화 이야기하죠.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발적으로 발달하며 가르치지 않아도. 둘째, 밑바탕에 놓인 논리. 이게 바로 뭐죠? 문법 같은 거예요. 이런 거 몰라도 사용할 수 있고. 셋째, 모든 사람에게 질적으로 동일하며. 넷째, 정보를 처리하거나 지능적으로 행동하는 일반적인 능력, 학습 능력이죠. 이것과 구별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IQ와 상관없이 학습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중략하고요. 언어는 인류 역사의 어느 시점에 발달된 문명의 산물, 이게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교육과 학습에 의해 아이들에게 전수된다는 생각은 문명이니까 교육과 학습에 의해서 전달될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언어는 문화의 산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화와 관련이 없습니다. 교육과 학습에 의해서도 전수되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핑커 교수는 를 비롯한 진화 심리학자들은 모두 노암 촘스키의 후계자들인 셈이긴 해요. 맞습니다. 핑커도 노암 촘스키의 이론을 상당히 받아들였어요. 그럼 반대적인 측면도 몇 개 있긴 하지만 촘스키는 가장 영리한 원숭이가 말을 할 수 없지만 가장 우둔한 사람도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 전에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새로운 문장을 얼마든지 만들고 이해도 할 수 있는 까닭은 인간이면 누구나 언어 능력을 타고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죠. 이 말에 제가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동의합니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누구나 그 전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인풋이 아니에요. 영어를 인풋이라 말한 분들은 이걸 어긋나는 거예요. 정보에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다고 말하는 분들, 들어본 적 없다는 것은 인풋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새로운 아웃풋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르는데 인풋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해할 수 있어요. 까닭은 인간이면 누구나 언어 능력을 타고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촘스키는 매사추세츠 공대 교수인 핑커, 지금 하버드로 가셨는데 이분은 이론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는 언어가 두뇌 진화 과정의 부산물, 진화 과정의 우연한 부산물일 따름이다. 노암 촘스키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결코 적응의 산물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좀 다르죠? 다시 말하면 적응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약간 인지적인 느낌이 들어요. 뭔가 적응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나 이분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니야, 그냥 우연한 부산물이고 이 부산물이 좀 퍼져나간 것 뿐이지 그들이 생존해 있을 뿐이야 라는 이야기고, 스티븐 핑커 교수는 이제 인지적인 접근을 좀 한 거죠. 적응하면서 어떤 그런 발달된 어떤 본능 같은 거다 보는 거죠. 그런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같아요.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본능적인 것이다 라는 같습니다. 자, 진화 심리학에 따른 우리가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Deep fried food. 자, fry, 기름에 튀긴 거죠. 기름에 튀긴 음식이 taster, 더 맛있어요. Then blend food. 그렇게
강한 맛이 나지 않는 그런 음식보다. Then children, adults develop taste. 아이와 어른은 어떤 취향이 그렇게 발육이 됐습니다. Such food. 그와 같은 음식에 대한 취향이 더 발달돼 있죠. Fatty foods. 기름진 음식은 cause brain, 뇌에 relax 옥시토신이라는 powerful 강력한 호르몬을 방출해요. With a calming, 그것은 진정시키며 anti-stress, 반스트레스이며 relax influences, 아주 완화시키는 그러한 영향력을 갖고 있죠. Said to be opposite adrenaline. 어드레날린보다에 반대되는 쪽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blood stream, 혈류에 집어넣는 거죠. 지방 음식을 먹으면. 그래서 따라서 the term, 그 용어 comfort, 편안한 음식이라 할까요? 편안함을 주는 음식, 하여튼 comfort 음식이라고 그 용어가 된 거죠. 편안해지니까. We may even, 우리 심지어는 genetically, 유전적으로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Eat too much, 너무나 많이 먹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어요. For thousands of years, 수천 년 동안 food는 음식은 very scarce, 아주 부족했습니다. Food, 음식, along with salt, 소금, carbs, 탄수화물에 된 식품, 그다음에 fat, 지방, 뭐 이와 함께 hard to get, 얻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the more you get, 더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더 better, 더 좋은 거가 되겠죠. All of these things, 이 모든 것들이 necessary nutrient,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Human diet, 인간의 음식에. 그리고 when their availability, 그들을 얻을 수 있는가가 리미트, 제한이 되면 you could never, 결코 당신은 get too much, 너무나 많이 먹어도 결코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자, P4, 그렇죠? 이런 것이 제한이 되어 있을 때 당연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양소가 제한이 되어 있죠.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지나칠 수는 없는 거예요. People also had to hunt down the animals. 사람들은 또한 끝까지 동물을 추적을 하고요. 사냥을 하고요. 또는 gather plant, 식물을 모아요. Their food, 그들의 음식을 얻고자. 그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took a lot of calories. 많은 칼로리들을 필요로 하죠. It's different these days. 요즘과는 다릅니다.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달라요. We have food every turn. 모든 돌아서는 곳에 음식이 있어요. Lots of those fast food places. 많은 그러한 패스트푸드 장소가 있고요. 그리고 grocery stores, 식료품점들이 있습니다. With carry out food. 들고 다니는 음식을 가진, 들고 다니면서 먹는 그런 음식을 가진 그런 식료품점들도 있고요. 그러나 that ingrained, 그렇게 새겨진 caveman mentality, 동굴 인간의 정신은 결국 says, 뭐라고 말하겠어요? We can't never ever get too much. 너무나 많이 to eat. 먹을 게 너무나 많아서 먹을 게 너무 많다라는 것은 결코 지나치지 않아. 이런 말이겠죠. 결코 너무나 많다고 할 수 없지. 먹기에 너무 많다고 할 수 없어. 다 먹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craving for unhealthy food, 건강에 안 좋은 그 음식에 대한 갈망은 actually, 실제는 우리의 body의 attempt, 시도, stay healthy, 건강을 유지하고자 하는 시도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왜 지방 음식, 몸에 안 좋다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나? 진화 심리학적 분석이었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명심하시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바로 첫 번째, 가르치지 않아도 문법 같은 거 몰라도, 보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머리가 좋다? 아니에요. IQ가 상관없어요. 이걸 학습을 보는 사람들에게 상관이 있겠죠? 너 영어 단어 많이 못 외우니? 그건 학습이에요. 그렇게 공부한 분들에게는 영어는 IQ와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모든 전 세계 아이가 동일하게 보편적으로 언어를 다 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노암 촘스키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이런 말 기억나시죠? 아까 말했던 것 중에 sorry.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거. 네, 너무 많이 넘어갔군요. 하여튼 정리해 본다면 아무리 훌륭한 원숭이도 우둔한 아이만큼 언어를 할 수 없다.
포인트. 결국 우리는 타고난 능력을 갖고 있고 이건 진화의 부산물일 뿐이지 문화의 산물은 아니다. 문화와 관련 없다. 이거는 스티브 핑커 교수도 동의하는 내용이고요. 노암 촘스키도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문화의 산물이 아니에요. 자꾸 TV에 나와서 영어로 방구죽 낀다는 사람들이 제가 문화 얘기하는데 관련 없어요. 아니 몇 가지 표현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도 밥 먹었어? 이 말이 인사잖아요. 그런 거 갖고 우리가 문화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표현줄 중에 그런 문화가 들어와서 그런 표현이 나왔을 뿐이지 그러므로 언어는 문화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단어라고 생각해 줘요. 단어. 컴퓨터 어때요? 컴퓨터는 단어죠. 과거에는 없었던 단어예요. 그럼 이 컴퓨터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언어를 아는 거고 모르면 언어를 모르는 것인가? 아니겠죠. 컴퓨터는 지금 100년 전에는 없던 단어예요. 새로 나온 그러한 단어가 어떻게 그 단어가 그게 바로 언어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냥 언어는 계속 추가될 뿐이에요. 밥 먹었어란 말도 아마 옛날에 안 썼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쓰는 것은 문화가 바뀐 게 아니라 그냥 그게 하나의 단어가 됐다 봐도 좋아요. 문장의 단어가 된 거죠. 그게 어떻게 문화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문화의 산물이 아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학습으로 전달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죠.